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태도 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태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도를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이건 몸에 관한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두 번째는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고 또 그 마음이 몸에 미친 영향의 결과인 자세를 얘기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는 몸으로 나타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요거 좀 더 추상적이네요. 그죠? 요거는 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건 더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마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세 번째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뒤에서 태도가 뭐와 연결됐다라는 것 제가 말할 건데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그거하고 연결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태도에 대한 단어를 다른 단어와 연결시켜서 봤어요. 밥 먹는 태도나 공부하는 태도, 일하는 태도는 잘 아시죠? 그래서 공부나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도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왼쪽에 자연이나 동물, 음식도 있고 우측에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어릴 적에 공부하다가 답을 잘 모르겠으면 사전이 아니라 보조 교과서죠. 답이 나와 있는 그걸 바로 찾아보는 경우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고민하기보다는 쉽게 그냥 답을 알고자 하는 것 또는 숙제를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태도이겠죠. 사람이나 집착을 대한 태도, 이거는 전편에서 제가 집중력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요 부분은 지금 사실 어떤 대상을 대하는 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지하거나 당당하거나 강압적이거나 단호하고 모호하고 거만한 태도, 이거는. 그래서 좌우측에 있는 것은 어떤 대상과 좀 연결되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뱀인데요. 여러분은 뱀을 좋아하십니까? 자,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뱀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뱀에 대한 태도는 결국은 그 태도가 어디에서 오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태도는 관계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결국 태도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관계 대상죠. 그래서 이걸 관계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자, 앞에서 제가 사전에 세 번째 정의가 나왔던 내용을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는데 이게 이제 가치관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관계적 마음은. 실제 내면 관찰하는 과정에 가장 보기 힘든 부분이 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비언어적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인지가 발달하지 않고서는 자기 가치관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특히 태도로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보기가 힘든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태도는 비언어 능력이죠. 언어 능력이 아니죠. 언어 능력이라면은 열심히 이제 지식을 공부하듯이 책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언어 능력입니다. 마치 몸에 근력을 기르려면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태도를 변화시키려면은 비언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태도를 바꾸는 것을 책을 통하거나 어떤 언어적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도가 변화하려면 이 비언어 능력에 관련된 요소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마음 언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추상적인 거죠.
관계적 마음이라는데 마음 자체도 어려운데 관계까지 고려해서 그 대상까지 봐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에서 저희가 그 집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죠. 집중력의 역설에 대해서. 이 집중도 사실은 마음 언어 단어의 하나죠. 이 집중력 역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난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과 또 난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태도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몬티올의 딜레마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체적인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태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작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거죠. 이 집중은 앞에서 관찰을 얘기할 때 이 관찰 태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편에서 우리가 관찰 주체, 관찰 대상, 관찰 태도를 얘기했을 때 이 관찰 태도가 2차 관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태도가 보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도편을 다루지만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관찰과 연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관찰이 인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슬라이드에 관찰이 100% 본다고 해서 인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지가 된다고 해서 기억이 바로 연결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관찰이 인지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 관찰 태도입니다. 관찰 태도가 2차 관찰 대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 관찰 태도를 인지할 수 있을 때 인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서 저희가 집중력을 지나가면서 공간의식과 시간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관찰 태도를 쪼개봤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은 공간의식으로, 지속력은 시간의식으로. 자, 앞에서 제가 이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을 비유를 했었죠.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 내면 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마라톤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이것이 시간의식하고 관련되어 있고 시간의식 발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이 시간의식이 바로 기억능력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성찰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기억이 발달해야 성찰도 제대로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기억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인지 자체도 발달하지 않는 거고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내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관찰을 통해서 인지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태도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의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모호한 태도에서 명료한 태도로, 모순적인 태도에서 일관적인 태도로, 그 다음에 경솔한 태도에서 신중한 태도로, 또 조급한 태도에서 침착한, 조잡한 태도에서 세밀한 태도, 그 다음에 차가운 태도에서 따뜻한 태도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태도가 이렇다면 현재의 태도가 이렇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이 태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를 볼 수 있을 때 바람직한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내면 성장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태도 변화는 내면이 성장한 결과로 일어나는 거다. 자, 이것을 이제 묶어서 결국은 태도의 변화인데, 이 태도의 변화 결국은 바로 마음의 변화죠. 마음이 성장하고 기억이 발달할 때 내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내면 성장 편에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BTS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이 뭐냐라고 했었죠. 그때 자존중감이다. 그런데 이거를 풀었으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슬쩍 지나가면 말로 존중이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분해해서 존중의 대상과 존중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와 작용을 했죠. 존중을. 자, 이걸 관찰로 연결시켜보면 관찰 주체가 마음이고 관찰 대상이
자신이고 또 관찰 태도가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면 관찰을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끔 하여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결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기 돌봄의 문제는 마음 언어 전체 정리편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존중하고 싶어도 잘 존중이 안 돼요. 마음에. 왜냐하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자기를 없이 여기는 마음, 비난하고 질책하는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화가 나면.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돌보지 않으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을 자존중감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분해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태도. 자존감은 바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태도 기초편인데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알려주시고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